네, 11절의 내용은 두 가지, 직접 곱이랑 유한 생성 가완군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이크를 꺼야 되겠다. 자꾸 울려서. 네, 직접 곱하고 유한 생성 가완군. 직접 곱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디렉티드 프로덕트고 그냥 우리 곱의 집합 알죠? A 곱하기 B, A, B가 집합일 때 A 곱하기 B가 집합이다. 그랬을 때 그 집합이 군이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한 생성 가완군은 뭐예요? 우리 배운 내용이에요. 가완군은 알잖아요. 그죠? A 스타 B가 B 스타 A랑 같은 거 그죠? 유한 생성은 뭐죠? 유한 생성군은 유한계의 원소로 생성되는 군. 그죠? 그러니까 유한계의 원소로 생성되면서 가완이 되는 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직접 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S1, S2에서 땡땡땡에서 SN 이것들이 다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린 곱의 집합을 알죠, 그죠? 그래서 기호로는 S1, S2에서 SN의 직접 곱, 다이렉트 프로덕트라는 건 뭐냐면 순서상 A1, A2, 땡땡땡 AN 이런 것들의 집합이에요, 그죠? 그리고 A1은 어디서 온 거예요? S1에서, A2는 S2에서, 땡땡땡 AN은 SN에서, 그죠? 그러니까 AI들은 SI에서 온 거예요. 그랬을 때 기호로는 보통 이렇게 쓰죠. 우리 이거는 잘 알고 있죠. 뭐 곱하기 뭐 곱하기 이러면은 이런 순서상들의 집합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게 길기 때문에 줄여서 쓰면 이런 식으로 써요. 여기 이 기호는 곱한다는 기호죠, 보통 그죠? 그래서 집합에서의 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한번 볼게요. Z 곱하기 Z는 뭐예요? 이거는 순서상 A, B들의 집합이고 A 자리에도 정수가 올 수 있고 B 자리에도 정수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이렇게 집합기호를 쓰고 원소의 모양은 A, B라는 순서상이고 그 다음에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은 A, B가 Z에서 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Z2 곱하기 Z3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A, B 이런 형태고 A는 뭐예요? 가능한 게 Z2의 원소니까 0 또는 1 B로 가능한 건 뭐예요? 0, 1, 2 그럼 총 몇 개가 있겠어요? 6개의 원소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보통 이런 거 쓸 때는 여러분 순서를 잘 정해서 써야지 안 빠뜨리고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서는 뭐죠? 맨 앞에 있는 원소를 0을 먼저 다 쓰고 그 다음에 1인 거를 다 쓰고 이런 순서로 썼죠. 그 다음에 Z2 곱하기 Z3 곱하기 Z2 이건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 원소가 몇 개가 돼요? 2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몇 개예요? 12개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면 될까요? 뭐 다 12개 써도 되고 아니면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괄호 열고 A, B, C 가로 닫고 하고 바 한 다음에 A는 0 또는 1 뭐 B는 0 또는 1 또는 2 C는 0 또는 1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조건제시법으로. 근데 오늘의 질문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군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관심사는 이거예요. G1부터 GN까지가 군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의 곱집합은 군이 될 것인가? 그게 질문이에요. 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죠? 그죠? 왠지 되니까 뭔가 써 있겠죠? 네. 보죠. 그럼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뭘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곱집합이 군이냐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뭐가 일단 있어야 돼요? 연산이 정의가 돼야지 뭐 군인지 아닌지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면 제일 자연스러울까요? 이것의 원소를 두 개를 만약에 A1, A2, 땡땡에서 AN 이거랑 그거의 순서상이랑 B1, B2, BN까지의 순서상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있다. 그럼 곱을 어떻게 정의하면 제일 간단하겠어요? A1, B1을
앞에 걸 곱해서 그게 첫 번째 칸에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에 있는 것들을 곱해서 그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순서에 있는 것들을 곱해서 두 번째가 되고,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A1, A2, AN은 그 다음 B1, B2, BN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건 잘 정의가 되잖아요. A1, B1은 어디서의 곱이에요? G1에서 곱이죠. 맞죠? A1, B1은 G1에 있는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미 군이기 때문에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A1, B1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2, B2의 곱을 여기 쓸 텐데 그거는 어디서의 곱이에요? G2에서. 그죠? 그 다음에 AN, BN의 곱은 어디서 곱이에요? GN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호상으로는 그냥 다 곱으로 똑같이 썼지만 사실 그거는 GI의 연산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G1에서의 연산은 곱하기고 G2에서의 연산은 더하기라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G1 곱하기 G2, G1, 다시 A1 곱하기 B1,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A2 더하기 B2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각각의 연산은 GI의 연산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정리는 이거예요. GI들의 곱한 것들은 이런 연산에 의해서 군이 된다라는 게 정리예요. 그렇죠? 증명은 어떻게 하면 돼요? 뭘 보이면 될까요? 군의 정의,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하진 않을게요. 지금 이걸 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군의 정의를 확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간단한 얘기만 하면 항등원은 뭐가 될까요? 여기 곱하나 마나한 건 뭐가 돼요? 이게 E1, E2에서 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맞죠? 여러분이 지금 1이라고 말한 게 항등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G1에서의 항등원, G2에서의 항등원, 땡땡땡, GN에서의 항등원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첫 번째 거는 E1, 즉 G1에서의 항등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돼요? E2, 그거는 뭐에서의 항등원? G2에서의 항등원. 그 다음에 땡땡땡 EN은 GN에서의 항등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역원은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A1, A2, 땡땡땡 AN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이것의 역원은 뭐가 될까요? A1의 역원, A2의 역원, 땡땡땡 AN의 역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곱하면은 2원, 2, 2 이렇게 2n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이렉트 썸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별게 아니고 GI가 가완군이면 우리 더하기로 이렇게 이런 기호를 쓰거든요. 가완군인 경우에 직접 곱을 이렇게 더하기의 기호로 써요. 더하기를 동그라미로 한 걸로. 그 다음에 직접 합이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쓴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보죠. 원소의 개수 볼게요. GI의 원소의 개수가 SI라 그래봐요. 그러면은 GI의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S1 곱하기 S2 곱하기 땡땡땡 SN이겠죠. 그죠? 네. 이건 뭐 사실 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집합에 대한 얘기네요. 네. 네, 이제 11장에 아주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바로 그 질문이에요. 언제 ZM 곱하기 ZN이 ZMN하고 동형인가? 우린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곱이잖아요. 그죠? 곱집합, 그 직접 곱이죠. 그죠? 이걸로 만들어진 군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과 동형이 돼요. 어떨 때는 안 되고 언제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원소의 개수를 보면 어때요? 여기서의 원소의 개수 몇 개죠? M 곱하기 N개예요. 그죠? 이거는요. M 곱하기 N개니까 일단
동형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쉬운 예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막 일반적인 거 풀려고 하지 말고 제일 쉬운 거부터. 그럼 뭐가 쉽겠어요? Z2 곱하기 Z3가 Z6이랑 동형인가? 이런 문제가 제일 쉽겠죠. 그러니까 뭘 택한 거예요? M이 2고 N이 3인 거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동형이 될까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주장을 할 건데 뭐냐면 Z2 곱하기 Z3가 순환군이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이 주장이 왜 중요하냐? Z2 곱하기 Z3가 순환군이다라는 것만 만약에 우리가 보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순환군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Z 아니면 ZM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순환군이라는 거 보이면 이건 뭐하고 아이소모픽해요? Z6이랑 아이소모픽하다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Z2, Z 곱하기 Z3가 순환군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생성원. 생성원이 있느냐? 그럼 생성원으로 적당한 게 뭐가 이 6가지 원소 중에 뭐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알파고의 직감으로 그냥 찍어보세요. 네. 1,1이 왠지 될 것 같죠? 그걸로 돌리면은 다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그죠? 해볼게요. 1,2를 한 번 더 하면 뭐가 돼요? 좀 써보면서 해볼까? 네. 네. 1,1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에서 하고 있죠? Z2 곱하기 Z3에서 하고 있어요. 1,1인데 이거 여기다가 1,1을 더하면 뭐가 돼요? 2,2인데 여기서는 0이니까 0,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1을 더해주면 1,3인데 3은 0이니까 모듈러 3에서 0이 되죠. 그죠? 그 다음 뭐가 돼요? 0,1. 그 다음은 1,2. 그 다음은 0. 그죠? 그래서 다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1,1이 생성원이 되기 때문에 왜 생성원이 되는 거죠? 1,1이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군이 전체가 되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순환군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러므로 Z2 곱하기 Z3는 Z6랑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가 생각해보면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이 앞에 거는 뭐예요? 10, 10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뒤에 거는 어때요? 120, 120, 120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게 톱니가 있는 거예요. 앞에 거는 2칸밖에 없고 이거 뒤에 거는 3칸짜리 톱니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톱니가 이렇게 한 칸씩 갔을 때 다시 00으로 딱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바퀴, 그러니까 이따가 나오긴 할 건데 이 두 개의 공배수만큼 돌아가지고 이수와 이수의 톱니의 공배수만큼 돌아서 딱 맞아 떨어지면은 다시 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배수 중에 언제 처음으로 되겠어요? 제일 작은 공배수에서. 그게 뭐예요?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가 뭐냐라는 건데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가 뭐예요? 6이니까 6번째에서 딱 00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Z2하고 Z3를 곱한 것은 Z6하고 동형이 된다라는 거 증명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Z2 곱하기 Z2가 Z4랑 동형이냐? 이번에 이걸 해볼게요. 네. 동형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순환군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 생성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Z4는 순환군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순환군이 아니다 혹은 생성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성원이 없다라는 거 어떻게 보이면 돼요? 원소가 4개밖에 없잖아요. 00, 01, 10, 11, 그죠? 4개 다 돌려갖고 그 생성원이 없다라는 거 보이면 되잖아요. 그죠? 00이야 뭐 돌려봤자 00밖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생성원이 안 되고요. 10은 어때요? 10 그 다음 뭐예요? 20. 10인데 20인데 20이 바로 뭐예요? 00. 그러니까 10, 00 그리고 끝나죠. 그 다음에 01은 어때요? 01, 00 끝나요. 사실 제일 가능성이 많은 애가 11이에요. 아까 얘를 봤을 때도 11은 어때요? 바로 00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생성원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순환군이 아니기 때문에 동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예제를 봤어요. 하나는 Z2 곱하기 Z3가 Z6이랑 동형이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Z2 곱하기 Z2가 Z4랑 동형이 아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뭔가 추측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추측하면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톱니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톱니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톱니를 쭉 돌렸을 때 1,1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생성을 하려고 돌려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쪽 톱니에서 이쪽 톱니에 그런 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런 상황과 이쪽 톱니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런 상황이 어떤 거예요? 딱 해서 맞아 떨어지면 즉 공배수가 되면 그때 00이 되고 그게 이제 11에 미수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야 그게 그 원소의 개수랑 같게 되겠어요? 이 두 수가 서로 소면 다 이렇게 계속 만나고 최소 공배수가 그냥 이 n 곱하기 m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서로 소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뭔가 중간에 이렇게 먼저 만나버리겠죠. 그죠? 최소 공배수가 두 톱니의 곱보다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순환군이 안 될 것 같아요. 일일이 가장 중요한 후보니까 그게 관찰이에요. 우리의 추측이고 보죠. m하고 n이 서로소이면 zm 곱하기 zn이 zmn이랑 아이소모픽하고 m하고 n이 서로소가 아니면 zm 곱하기 zn이 znm하고 서로소가 동형이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언제 동형이 되고 언제 동형이 안 되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 표현을 두 문장으로 썼지만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 두 문장으로 썼지만 한 문장으로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m과 n이 서로소라는 조건과 zm 곱하기 zn이 zmn이랑 서로 동형이다라는 조건은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한 문장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걸 나눠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두 개가 곱했을 때 그냥 mn을 붙여가지고 한 번에 쓸 수 있을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한 가지 여기서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Z2 곱하기 Z2는 원소가 4개짜리잖아요. 원소가 4개짜리인 구는 뭐가 있었죠? 몇 개 있었죠? 2개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Z4가 있고 또 하나는 K4가 있어요. V4인가? V4가 있어요. 그죠? 클라인4 그룹. 그죠? 그러면은 Z4랑 동형이 아니면 당연히 V4랑 동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네, 원소도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게 1,0이 A가 되고 0,1이 B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이 관찰을 증명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제를 본 거는 간단한 상황에서 이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거고, 이제는 우리 이걸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증명이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한 것과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걸 일반적으로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방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이게 순환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였죠. 그죠? 그리고 순환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어떤 원소, 뭐 예를 들면 1,1 이런 원소에 뭐가 필요해요? 위수를 아는 게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할 거예요.